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2017년 2035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이후로 두 번째 참석이었는데요. 용인이 지역적 호재를 안고 있다 보니 정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035 도시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2019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했고요. 2024년도에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2040에는 어떤 변화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40의 용인의 목표 인구는 15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사회적 인구 증가를 34만 5천으로 잡았고요. 2040에는 총 인구를 152만 4천 명입니다. 이 사회적 인구는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용인시 안에 작은 소도시만큼의 인구가 추가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15년 안에 30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도시 공간 구조도 재편이 필요한데요. 2040에 담겨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은요, 2도심 5지역 중심에서 2040에는 3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2035에서는 용인 플랫폼 시티 중심의 경제도심과 시청 중심의 행정도심 2도심이었는데요. 2040에서 재편된 도심이 산업 중심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이동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입니다. SK가 위치한 원삼은 부도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중심의 경제도심 하나, 그리고 시청 중심의 행정도심, 그리고 이동 남사 중심의 산단도심, 이렇게 3도심이 있고요. 원삼은 1부도심이고 나머지 지역은 3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설정 인구를 보시면 기흥 수지권역 생활권 인구는 현재 80만 정도고요. 여기에 15만 5천 명이 추가되어서 약 100만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인구는 현재 26만이고요. 약 30만의 인구가 증가해서 55만 5천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인구의 증가하는 인구는 기흥구 수지구의 약 2배 정도입니다. 현재 안성시 인구를 19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처인구에만 안성시 인구의 1.5배가량의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0만의 인구가 처인구에 들어오려면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 철도와 도로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인 도시기본 구상도를 보시면 주로 철도와 도로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처인구의 주요 철도로는 경강선 연장이 있고요.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평택부발선과 동탄부발선이 담겨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이동 남사로 이어지고요. 평택부발선은 평택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용인에서 원삼을 경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24년도 올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반도체 도로가 있는데요. L자형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L자에서 세로축은요, 경부축을 말하면서 처인구 동서로 횡단하는 세 가지의 도로를 말합니다. L1은요, 경부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처인구 최남단의 도로입니다. 산업도로라고 볼 수 있고요. L2는 경부와 용인시 시청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양지 쪽으로 빠지든 처인구의 중심의 중간 정도 위치한 횡단도로입니다. 그리고 L3는 처인구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성남과 양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 브리핑, 영상 브리핑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가 필요하다. 랜드마크 신도시가 도시 발전을 리드해 가기 때문이다. 택지 개발 지구 개발로는 도시의 성장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L자형 도로의 반대 도로, 즉 L자형 도로의 도로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처인구를 연결할 만한 도로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도심보다는 뭔가 새로운 도심을 대표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30만 이상의 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개의 구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 시청 주변을 하루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도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보다는 용인에 구심점을 두어서 인구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어, 장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요. 도시 발전을 리드할 만한 대규모의 신도시가 필요하다입니다. 사실 신도시는 국가의 갑작스러운 발표나 지정이 있기 때문에요. 2040이 미리 계획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의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2040 용인 도시기본 계획에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스란히 추가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판교, 광교 신도시를 계획했던 도시 전문가의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2040 용인 도시 기본 계획에 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하고 물량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에서 2035와 2040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인구를 128만 명에서 152만 명 가까이 상향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가와 예정 용지가 증가했고요. 이동 남사 중심의 산업도심이 추가하면서 도심 구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반도체 관련 도로와 철도의 추가 반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040 계획은요, 기존의 계획을 싹 뜯어 고치고 다시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2035 계획에 반도체 호재에 따른 발전 사항 계획들을 반영해서 2040을 재편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2035에 진행했던 용인의 전략사업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TX 역세권 복합단지입니다.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이고요. 경제 도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TX-A 구성역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했던 전략사업은 남사 신도시입니다. 약 185만 평이고요. 남사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추진 계획에는 이제 남사 IC가 있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대비해서 이미 신도시를 계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남사 IC와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된 상태이고요. 이때와는 좀 다르게 이동 남사가 엮여서 지금 반도체 3단으로 구성을 되어 있었고 일부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신도시 비슷하게 자리가 잡은 형태이고요. 추가로 도심이 확장될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3단의 면적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주변 연계된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단도리를 잘 하라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은 아마 동탄과의 옆이기 때문에 그 정주 인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전략 사업은 포곡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입니다. 포곡 유니 일원의 약 150만 평의 면적인데요. 이 당시에 추진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이제 에버랜드와 연계한 관광문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용인 광주 고속화도로, 의왕 광주 민자도로, 경강선 연장, GTX D와의 노선 연계, 용인 성남 고속도로 등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도로망과 철도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없었던 수변구역 해제 112만 평도 지금 해제가 된 상태이고요. 4개의 전략 사업 중에 아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 전략 사업은 양지 첨단 유통 복합단지인데요. 여기는 면적이 좀 작은 상황이고요. 양지에는 처인구 고림동에 국제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계획에 없던 동용인 IC를 얻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4가지 전략 사업 중에 아직 남아있는 포곡 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는 이대로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신도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수변구역 해제가 가장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년에 걸쳐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투자하는 규모는 약 502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60조인데요. 국가 1년 예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도시에 이 정도 규모의 산업 투자는 전례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고요. 15년 동안 반도체 산업 덕분에 증가하는 용인의 사회적 인구가 35만 명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일어나는 개발 계획에 항상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용인에 관심이 있다면 용인에서 일어나는 개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용인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는 완만한 상승세고요. 상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요. 토지는 이런 지역적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용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토사부의 토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